LLM 만드는 건데 프리체인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모델일 뿐이고 무작정 글을 읽힌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 우리가 테스트 해봤죠? 대화식이 아니에요. 네. 물어보면 답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였어요. 그냥 이제 앞에 몇 마디를 보고 그냥 뒤에 거를 채워나가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람처럼 대화 형식으로 말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Supervised Fine Tuning 단계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프리체인 할 때는 진짜 저희가 데이터 본 게 막 44TB 막 이랬잖아요. 네. 막 트릴리언 토큰 이렇게 필요한데 이 두 번째 단계는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개화를 시키는 거죠. 사람은 사회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걸 생각해보죠. 당신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학에 갔어요. 근데 사람이에요? 짐승이지. 그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네.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걔한테 매뉴얼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해. 저럴 땐 저렇게 해. 이제 회사에 들어가도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맞춤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대화, 말할 수 있는 친구로 바꿔주는 건데 그래서 대화형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LLM들은 거의 대부분 다 대화형이에요. 그래서 대화형을 만들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멀티턴 컨버세이션, 그러니까 대본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본도 글이잖아요. 그냥 대본을 주는 거예요. 결국 또 대본을 외우게 시키네. 그쵸. 아. 대본을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그냥 글이 아니라 대본. 그래서 이 대본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걸 어디서 느껴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틱토크나이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틱토크나이저에 가면 이 첫 번째 토큰의 예시가 이렇게 대화형으로 애초에 생겼어요. 유저 여기다 이제 대화를 쓰는 거예요. Hello, who are you? 이렇게. 그래서 LLM이 생각했을 때 들어오는 글, 인풋은 이 토큰들이 들어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사실 저런 숫자 같은 애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이 숫자가 들어오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헬프풀 어시스턴트고 유저는 지금 헬로 who are you라고 물어봤다. 그 다음에 나는 어시스턴이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나는 하고 땡땡 하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됩니다. 결국 LLM이 보기에는 그냥 시퀀스 오브 토큰이에요. 1차원의 글 흐름이에요. 근데 그 글 흐름에 뭐가 있냐면 뭔가 네가 말했고 내가 말했고 네가 그쵸. 말했고 내가 말했고 대본처럼. 어. 게다가 이제 대본에 이제 이런 특수한 토큰들이 있어요. 이제 역할, 롤 시스템, 롤 어시스턴트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저거는 그래도 어시스턴트 유저 뭐 이런 맞아요. 핑퐁이겠죠. 네. 뭐 갑자기 액션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니 뭐 갑자기 뭐 갑자기 God 이럴 수도 있고 뭐 디벨로퍼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 어쨌든 큰 흐름. LLM은 프리트레인을 하고 어. 저런 유저 어시스턴트 쌍으로 된 대화를 가지고 만든다. 이게 이제 어떤 큰 흐름인데 얘기하신 것처럼 유저 어시스턴트 역할이 아니라 디벨로퍼, 뭐 God 이런 것들을 넣어넣어서 학습시킨 것도 있죠. 여러 사람 멀티턴 대화도 있죠. 그렇죠. 사실 오픈AI도 그거 됩니다. 유저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시스턴트가 또 말할 수도 있잖아. 어시스턴트 1, 2가 있을 수도 있죠. 역할별로.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 LLM은 진짜 어시스턴트랑 유저 이거만 보는 건데 더 나중에는 이제 에이전틱한 더 좋은 LLM 이런 거 만들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멀티 대화, 다자 대화 간에 그런 데이터셋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자 간 대화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지금 우리 LLM은 SFT 단계에서 1대1 대화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자 간 대화를 못 하니까 LLM을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둬가지고 지들끼리 대화하기 에이전트를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학습 데이터에 그게 들어가면 하나의 LLM이 다자간 대화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프리트레인 다음에 하는 포스트 트레이닝의 첫 단계에서 보통 다 이 짓을 합니다. 슈퍼바이스 튜닝, 파인 튜닝이고 이게 프리트레인으로 한차 학습이 되고 조금 더 학습을 하는 거니까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에서도 첫 번째 단계고요. 보통 이거를 보통은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면은 이걸 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부르냐? 플러스 저 데이터셋은 그럼 어떻게 만드냐? 대본은 어떻게 만드냐? 아까 프리트레인 할 때 베이스 모델 만들 때 프리트레인은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글을 끌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거 갖다 버리고 좋은 것만 남기고 이렇게 한다 했어요. 위키피디아 뉴스 뭐 이런 거 그냥 크롤링 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오픈 AI가 이제 선두주자니까. 네. 오픈 AI가 이거 언제 했냐면 22년에 인스트럭트 GPT라는 페이퍼를 공개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름이 인스트럭트예요. 맞아요. 프리체인 GPT에다가 GPT의 P가 애초에 프리체인이니까 프리체인 모델에다가 이제 인스트럭트를 학습을 추가로 시킨 거예요. 이걸 하려고 사람을 직접 고용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회사를 통해서 고용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여기 페이퍼를 보니까 이제 저도 이거 페이퍼를 안 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기한 게 많이 있어요. 저 인스트럭트 GPT가 사실상 GPT-3랑 챗 GPT의 사이에 있는 그거잖아요. 맞아요. GPT-3가 나오고 네. 인스트럭트 GPT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챗 GPT가 나왔죠. 챗 GPT로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내보낸 거고. 그렇죠. 사실 인스트럭트 GPT가 없었으면 챗 GPT랑 프로덕트가 나오기 어려웠죠. 왜냐면 어렵죠. 사람처럼 이렇게 챗 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여기 페이퍼에 보면은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사람 어떻게 고용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휴먼 레이블러라고 부릅니다. 뭐 이렇게 진짜로 데이터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볼만했던 점은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휴먼 레이블러가 일단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여러 명 아까 40명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이드를 줘야겠죠. 어떻게 대화 데이터셋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어떻게라는 거에는 이 여러 명을 다 비슷한 식으로 방식으로 하도록 온라인 시키는 것도 있지만 어떤 데이터셋이 좋은 데이터셋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helpful, truthful, harmless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저 세 개가 다 독립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도움은 되는데 구라를 치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도움은 되는데 또 막 되게 위험한 애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세 개가 다 중요하겠네요. 하죠. 결국 서비스로 할 거면은. 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더 있습니다. 아, 더 있네. 네, 뭐 턱시시티 뭐 이런 거 이제 뭐 판단하는 기준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다 있는데 엄청 많구나.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어쨌든 요거 helpful, truthful, harmless 네, 나쁜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데이터셋을 사람한테 돈을 주고 맡겨가지고 진짜로 데이터셋 대화 데이터셋을 다 만들어요. 처음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스트럭트 지식인 같은 것들은 대화 데이터셋이 있죠. 그런 것도 잘 썼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썼겠죠. 네, 그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트위터 같은 것도 사실은 되게 다자간의 대화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스레드가 쭉 네.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도 썼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데이터는 문제가 있죠. 트루스풀. 트루스풀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건 어쨌든 그렇지. 걸러야지. 근데 어쨌든 되죠. 아니 그래서 그 말 많았잖아요. 레딧 같은 거, 4chan 같은 거 써가지고 그거 SNS에서 데이터 그거 가져와가지고 학습시켰을 때 애가 너무 멍청하다고 그런 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반대인 게 그런 데이터를 써가지고 그거는 왠지 제 생각에는 프리트레인 때 당연히 넣었을 것 같고요. 프리트레인 때 오히려 네, SFT 때는 이제 양질의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뭐 거기서 끌고서 이제 잘 쳐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참고를 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는 이렇게 했다. 네, 이런 비슷한 데이터셋이 지금은 오픈된 게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거는 이 오픈 어시스턴트라는 데이터셋이 있죠. 여기 가면은 데이터셋 다 있는데 엄청 많은 대화가 다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야, 이거 사람이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사람이 한 거죠, 다 이거. 근데 문제는 지식인이네, 지식인. 그렇죠. 근데 이게 데이터 품질이 정말 좋느냐 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이때 처음에 저도 한두 개는 만들었어요. 했어요, 이거? 한두 개. 한두 개? 한국말로. 했어요? 근데- 여기 찾으면 나와요? 아, 없지 당연히. 왜냐면 필터링 됐겠죠. 오케이. 지겨워가지고 못 하겠더라고. 그쵸, 이건 크라우드로 한 거죠. 예. 아무나가 올라가서 다 만든 거죠. 또 이런 데이터셋들도 있고요. 이제 현재로 올게요. 현재. 아까 저거는 2022년이니까 이제 2, 3년 정도 전
참고로 오픈 어시스트 이거는 크리에이트 데이트가 나와 있는 23년이죠. 이제 한 2년 정도 됐죠. 저 때가 챗GPT 3.5 나오고 막 저 때만 해도 멀티톤 되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멀티턴 되는 모델이 거의 없었죠. 네. 그럼 요즘엔 어떻게 할까? 요즘에는 사람이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챗GPT로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LLM으로 하죠. 이제 울트라 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깅 페이스에서 만든 그런 데이터셋인데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데이터셋에 쭉 보면은 AI들끼리 대화를 시켜요. LLM끼리 한다고? 네. 뭐랑 그럼 LLM? 그거는 여러 가지 다 있을걸요? 이건 오픈 AI로 했었네요, 처음에는. GPT끼리 시킨 거죠. 그 다음에 그 뭐 알파카 같은 것도 GPT로 한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다 그거는 뭘 쓰든 상관없죠. 사람이 마지막 터치만 해줍니다. 뭐 어떻게 터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헛소리 한 거 같은 거는 지워주고 어쨌든 처음부터 바닥부터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졌으니까 쭈루룩 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소리 한 거면 쳐내주고 뭐 이런 정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휴먼 제너레이티드 아니고 휴먼 에디티드고 이 울트라 챗 모델로 만들어진 모델이 허깅 페이스의 제피어. 이제 풀리 오픈 소스 모델. 진짜 풀리 오픈 소스 모델이죠, 제피어가. 울트라 챗에는 재밌는 게 조금 있는데요. 울트라 피드백도 있고요. 리워드 모델도 있고요. 크리틱 모델도 있고. 데이터셋만 있는 게 아니고 리워드 모델, 크리틱 모델은 뭐야? 그냥 비판만 해주는 거야?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이제 리워드 모델처럼 보상 주는 건데 이제 반대로 주는 거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얘네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더 나중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거 마지막에 사람이 터치했다고 했죠? 사람이 아예 터치 안 하는 데이터도 많이 있어요. 그냥 진짜 퓨어한 신테틱 데이터셋, 합성 데이터셋 이런 것도 있고요. 유명한 거는 알파카. 근데 어쨌든 챗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SFT 하면은 그냥 된다고요? 그렇죠. 알파카라는 거는 이제 GPT-4 시켰나요? 그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인스트럭트 할 네, 챗 형식의 데이터셋을 GPT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거 알파카 원래 라마2 시절이었죠, 이거. 라마에다가 그걸로 학습을 시켰더니 엄청 똑똑해지더라. 다음에 이제 디스틸레이션, 많은 디스틸레이션 기법들이 다 이렇게 동작하죠. 큰 모델로 데이터셋 생성해서 그거 가지고 작은 모델한테다가 SFT 시키면 작은 모델이 똑똑해지더라. 아무튼 구분을 하자면 일단 역사를 따라가고 있는 건데 맨 처음 베이스 모델에서 SFT를 넣어서 챗 스타일, 인스트럭트 튜닝된 모델을 만들면 이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그 기법은 요즘까지 와서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데 아주 다양하게 더 확장이 되어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다. 근데 결국 이것도 프리트레이닝이 잘 되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냥 막말로 그냥 스크래치 트레이닝부터 바로 챗으로 그냥 때리면은 안 되나? 안 해봤는데 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딥식 말하는 것도 RL 네. 했을 때 충분히 똑똑한 모델을 RL 돌려가지고 했을 때 된다는 건데 사실 네. 이것도 똑같이 챗 데이터는 되게 사실 소중한 거잖아. 적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 지금 말고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냥 챗 데이터를 프리트레인 하는 것만큼 만든 다음에 그걸로 그냥 학습을 시켜버리면 프리트레인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질문이죠. 그럴 수 있냐고.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다. 근데 비싸서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지. 사실 그냥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냥 크롤링된 데이터에다가 넥스토크 프로젝션 하고 하는 게 하면 더 되죠. 가성비가 좋을 수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이 챗을 안 쓰고 그냥 사실 컴플리션 통해서 뭐 보고서 만드는 태스크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꼭 챗 형태일 필요 없죠. 챗 GPT 만들려고 챗 스타일 하는 거지. 사실 뭐 말고 다른 효과들도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문제들이 아직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거 할루시네이션. 이거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우리 친구들이 다 거짓말을 해요. 자, 할루시네이션 상황을 왜 생기는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학습 데이터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톰 크루즈가 누구예요? 톰 크루즈는 액터고 프로듀서고 어쩌고저쩌고. 존 바라소가 누구예요? 얘는 폴리티션이고 어쩌고저쩌고. 겐지스칸이 누구예요? 겐지스칸은 몽골 제국의 뭐 파운더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네. 근데 이 학습할 때 이렇게 학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올선 코박은 누구예요? 누구죠? 몰라. 이게 문제예요. 이때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게 문제인데 모른다고 해야죠. 모른다고 해야 되죠. 네. 근데 학습 단계에서 저렇게 대답하도록 학습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얘가 대답할 때 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모른다고 안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son 코박은 누구고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누구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도움은 되는데 트루스풀하지 않은 트루스풀 하지 답변인 않은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초기 챗 GPT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죠. 이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더 많은 데이터로? 이거는 근데 데이터셋이 위에 것처럼 생겼으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메타인지 같은 게 필요하다 생각했거든요. LLM한테 자기가 뭘 모르고 자기가 뭘 알고 그렇죠. 메타인지가 안 뭔가 되죠. 더 그 상위적인 뭔가 그런 고급적인 뭔가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정답은 모릅니다여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단계에서 모른다고 대답하도록 학습을 시켜야 돼요. 결국 모른담을 인정하게 하도록 하는 거네. 네, 그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학습의 이야기는 아니고 LLM 어떻게 써먹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글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모른다고 대답하도록 학습하기 이걸 이제 어떻게 학습시키냐? 사실 처음에는 당연히 아는 것만 학습시킬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것 같고 네. 몰라도 막 얘가 대답하는 것처럼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모른다고 대답하도록 어떻게 학습하나요? 모른다고 어떻게 학습하는지가 이 작년에 나온 라마3 헐더 모델 여기 라마3 만들 때 라마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논문에 페이퍼에 나와 있습니다. 아 거기에 힌트가 있구나. 네,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제가 이건 원문을 발췌해 왔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프리체인 단계에서 아까 위에서 톰 크루즈 있었죠? 네. 톰 크루즈를 한번 찾아볼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문서를 봤을 거예요. 프리체인 단계에서.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른다고 대답할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 이 글을 주고 프롬프트에다가 이 글을 넣어주고 자 질문 대답 만들어봐 시킵니다. 질문을 여기서 뽑아내요. 그러니까 LLM한테 질문을 뽑아내요. 어떤 텍스트를 주고 거기서 질문을 만든다. 네. 근데 그 텍스트는 프리체인 단계에서 봤었던 텍스트. 그러면 결국은 대답이 있는 거네. 대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만드는 거네. 대답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프리체인 단계에서 충분히 학습을 잘했으면 알아야만 하는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대답 지식들. 지식제. 네. 여기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럼 이걸 주고 라마3한테다가 문제를 만들라 해요. 예를 들어서 1986년에 찍은 영화가 뭐냐? 그렇죠. 그러면 컬러 오브 머니일 거다. 네. 그런 질문을 만들고 질문셋을 쭉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톰 크루즈라는 글을 선택했고 거기서 질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글을 빼요. 이제 지식 원글 없어요. 라마3한테다가 톰 크루즈가 1980년에 출연한 영화는 질문 아까 만들었잖아요. 질문만 딱 물어봐요. 아까는 텍스트를 물어보고 질문을 만들려 했는데 이제 텍스트를 다시 클리어하고 그다음 이제 질문만 물어본다는 질문만 물어봐요. 그냥 톰 크루즈가 1986년에 만든 영화가 뭐냐? 그러면 프리체인 때 잘 학습을 했으면 대답을 하겠죠. 컬러 오브 뭐시기였지? 근데 질문을 잔뜩 만들면 무언가는 대답을 할 거고 무언가는 대답을 못 할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렇지만 완벽하게 다 알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못 할 수도 있죠. 프리트레이닝 되게 잘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프리트레이닝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요?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요? 아무튼 모든 걸 다 하진 못해요. 네. 그래서 질문을 엄청 많이 만들고 다 물어보고 틀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틀린 대답이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정답이 뭐여야 되는데 아까 86년 뭐였죠? 컬러 오브 머니? 이거여야 되는데 헛소리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를 라마3가 지가 또 판단하게 시켜요. 또 자기한테? 네. 근데 그거는 이게 있으니까 이 글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이 대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판단하게 시켜라 해서 틀린 것만 파파팍 골라냅니다. 그럼 틀린 질문들이 있겠죠? 그 틀린 질문의 대답을 틀린 답이 아니라 나는 모릅니다 라고 바꿔쳐요. 그러면 틀린 질답이 있을 거고 거기를 답변을 모른다고 바꿔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톰 크루즈가 1986년에 만든 영화는 나는 모릅니다 라는 데이터셋이 완성돼요. 사실 알아야만 되는 거지만 뭐 어쨌든 모른다고 바꿔서 준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라고 써져 있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로 얘가 몰라야만 해요. 아는 걸 모른다 하면 안 되죠. 진짜로 모르는 질문들을 찾아내서 발굴해내서 거길 모른다고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셋으로 SFT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궁금한 라마는. 게 어쨌든 그 LLM이다 보니까 막 샘플링 하다 보니까 답변이 틀릴 때도 있고 뭐 맞을 때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확률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거는 아마 3번 한다 그랬나? 그럼 그리고 여기서 굳이 라마를 또 이용해서 해야 될 이유도 있나? 그냥 다른 모델로. 다른 LLM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다른 모델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을 다른 모델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더 싼 모델로 만들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라마 3 페이퍼는 자기네들은 이렇게 했다 라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페이퍼니까 페이퍼니까 다 자기 자신한테만 해서 외부 개입 없이 해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저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건가 중요하니까. 네, 일단 뭐 싼 거 얘기를 하셨는데 싼 거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더 비싼 거에 도움 없이 해냈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내가 뭘 모르는지 메타인지가 되는 모델로 학습이 돼요. 이것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모델 만들 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메타인지를 주입한다는 느낌이 사실 잘 안 든다. 왜요? 그냥 뭔가 내가 모르는 거 뭔지 찾아내서 난 그건 모릅니다라고 시인하도록 학습시키는 건데. 근데 만약에 다 알아. 학습이 너무 완벽해가지고 그럼 질문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되죠. 근데 그것도 다 대답해. 그럼 어떡할 거야? 그거 안 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아니 근데 될 리가 없어요 당연히. 왜? 러시 컴프레션이잖아요. 모든 걸 어떻게 다 대답해요. 일단 용량이 적은데 정보량이 적은데 어떻게 다 그러면은 대답해요. 이거를 무한번으로 계속 이터레이션 할 수 있나? 지금 딥식이나 네. 지금 뭐 엄청 더 좋은 LLM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더 좋아지나? 이거 그냥 결국은 더 안 좋아지죠. 이거 그냥 모르는 거를 인정하게만 하는 거지. 그렇죠. 모르는 걸 인정하게만 사실 하는 이게 거예요. 성능이 더 좋아지게 한다기보다는 아니죠. 환각만 좀 더 낮춰주는. 그렇죠. 지식이 늘어나는 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또 이걸 너무 많이 하면은 다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 않아? 맞아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를 적절하게. 그렇죠. 당연히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아무튼 뭐 재밌네. 네. 얘네는 이렇게 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힌트가 페이퍼에 작년에 나온 페이퍼에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비싸게 따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툴 유즈 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경험해봐서 알고 있으실 텐데 챗 GPT한테다가 아까 그거 한번 시켜볼까요? 조준호가 누구야? 유도 선수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조준호가 누구야 했더니 프리트레인 데이터에 없었는지 알아서 검색을 하고요. 검색된 결과를 보고 나무위키를 봤네요. 유도 선수 누구 해가지고 검색을 해왔습니다. 조준호 분발해야겠다. 아무튼 이게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툴유즈. 지금 챗GPT가 툴유즈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미 많이 봤다 이런 얘기인데 챗GPT는 당연히 그런 게 다 되어 있겠죠. 지금의 이런 방법들이. 자기가 알아서 검색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검색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대답을 해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동작한 거냐? 조준호가 누구야? 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GPT가 대답을 해야겠죠?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에 뭐가 있냐면 서치라는 토큰이 나옵니다. 저게 액션 토큰 같아 사실. 맞아요. 내가 느끼기엔. 서치라는 토큰이 나오고요. 뭐라고 서치해야 될지가 같이 나오고 그러면은 진짜로 가서 서치를 하고 그 결과를 프롬프트에 다시 집어넣고 이어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툴유즈예요. 이 툴에는 구글링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쵸. 만들기 나름이고요. 다. 그럼 툴유즈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이런 데이터셋을 학습시킨 거예요. 그냥 뭐 그쵸. 뭐 툴을 쓰게 하는. 이런 질문에는 이런 툴을 쓰도록 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걸로 SFT를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뭔가 이게 검색 같은 거는 흔하게 쓰는 툴이긴 한데 네. 약간 되게 희한한 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코드 인터프레터도 사실 코드를 만들어내게 하는 툴인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또 특이한 툴 같은 거 없냐? 예를 들어서 특이한 툴 있죠. 뭐 그냥 어디 가서 자, 날씨 보세요. 알아보게 하는. 여기에 보면 새 작업 만들기 있거든요. 이게 툴이에요. 이것도 툴유즈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툴, 웹 검색 이런 게 툴이잖아요. 지금 이 툴유즈를 생각을 한 건데 코드 인터프리터 이런 거. 그치. 뭐 달리 이미 네. 생성 캔버스 이런 거. 네, 이런 게 툴이죠. 그림 그려달라고 하면은 달리한테 가서 그려가지고 오는 그런 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툴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델이 애초에 툴이 자유예요. 툴 자유여가지고 여기다가 API 스키마를 입력하면은 그대로 툴 콜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 서치 같은 거는 사실 서치만 예시를 들었는데 서치 같은 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여기가 서치 스타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툴 스타트가 있어요. 그쵸. 그러고 특정 툴이 아니라 그냥 완전 오픈된 툴.
그 오픈된 툴을 쓰도록 하게 데이터셋에서 다 만든 그러니까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한 거지 진짜? 그거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어. 이런 툴 목록을 너가 인풋 프롬프트로 받았으면 보통 API 콜에 이제 제이슨 형태로 나가니까 이런 제이슨이 나가야 된다.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 네. 근데 그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사람이 다 잘 만들었을까? 이거는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그쵸. 뭐 지금은 이제 뭐 저 당시만 해도 사실 펑션 콜링 이런 게 너무 획기적이었던 거고 그렇죠. 저 때만 해도 라마 같은 거는 툴 콜링 안 됐고 미스트럴도 안 됐고 맞아요. 툴콜링 된 지 1년 됐을까요? 그나마 툴 콜링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막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막 이상한 프롬프트 엄청 넣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이제는 그냥 제일 빠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사실 자세히 얘기 안 했는데 이제 툴콜링을 이렇게 학습시켜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랭체인에서 했어요. 알죠? LLM은 그냥 그럴듯한 게 나올 뿐이고 후처리 한 번 더 해가지고 API 맞춰서 이거 스펙 제이슨 맞춰주고 이런 행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근데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이거 뭐 얘기 나온 김에 한 슬쩍 보면은 이 발전이. 헐더 모델스에 보면은 예를 들면 3.1 405 빌리언 여기 보면 이게 베이스 모델이죠. 프리트레인만 한 거. 여기다가 인스트럭트 이게 이 SFT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툴 유수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8B는 툴 유수 안 됩니다. TCP도 안 되고. 근데 3.1부터 됩니다. 이 고작 2달인데 나중에 학습 더 시켰겠죠? 네. 이거는 왜 안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툴 유수 같은 것도 학습 다 시켜놨다. 그래서 자동으로 툴 유수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파라메터 진짜 프리트레인 모델 안에 파라메터 안에 이제 지식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지식은 예전에 학습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한 달 전에 본 지식이 담겨 있어서 좀 틀릴 수 있어요. 당연히 까먹을 수 있고 컨텍스트 윈도우 이제 검색을 해 온 거죠. 그 결과는 프롬프트에 담기잖아요. 이게 이제 이 컨텍스트 윈도우인데 이 안에 들어온 거는 지금 그냥 보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찾아본 결과를 보면서 사람이랑 똑같아요. 다음 문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많이 하겠다. 네.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러면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면 저 GPT인데요. 너 누가 만들었어? 저 오픈AI가 만들었는데요. 뭐 이런 거 할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대답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대답을 시킬까? 우리가 프리트레인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무 글이나 말 읽혔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각이 없어. 그러니까 자각이 막 없죠.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막 XYZ 1, 2, 3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너 누구야라고 했을 때 근데 얘가 대답을 나는 인공지능 AI 어시스턴트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뭐 네, 그렇죠. 그런 원글 프리트레인 데이터가 원래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올모라는 모델과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LLM은 엄청 좋은 LLM은 아니지만 완전 풀리 오픈 소스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학습했는지 학습 데이터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데이터셋에 이렇게 써져 여기 있어요. 있네. 넌 누구야? 네, 있네. Tell me about yourself 했더니 I am 올모 내가 누구야 라고 대답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이걸 SFT를 합니다. 그럼 이제 파라미터 이게 입력이 딱 되겠죠? 그럼 나는 올모구나. 저런 질문이 들어오면 나는 올모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무조건 대답을 하도록 이렇게 데이터셋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첫 번째 방법이고. 네. 그냥 저렇게 강제적으로 네. 넌 누구야 라고 대답을 하도록 학습을 시킨다. 네. 두 번째는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아까 데이터 학습을 시킬 때 유저 어시스턴트 이렇게 대화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물어봤던 그 디벨로퍼로 바뀐 그거. 이것도 이제 틱토크나이저에 가면은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뭐 맨 처음이 시스템이에요. You are a helpful assistant. 이렇게 너가 누구고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넣어줍니다. 무조건. 플레이그라운드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오픈AI의 API 스펙을 그대로 쓰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맨 처음이 무조건 시스템 메시지가 처음에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메시지를 꼭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저가 대화를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어시스턴트가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필수입니다. 오픈AI API 같은 경우에는 필수예요. 다른 API도 사실 거의 다 이걸 따라가죠. 옛날 거 말고. 아무튼 요즘 거는 다 저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너가 누군지 롤을 저 컨텍스트 윈도우에 무조건 맨 처음에 넣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넣는 거예요. 페르소나 주입을 시스템 프롬프트 한다. 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아까 질문 이거죠. 학습할 때는 올모라고 했으면서 여기 시스템 프롬프트에다 너 GPT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냐? 해보죠. 뭐가 더 세냐? 여기다가 이제 그냥 UR 딥식으로 해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ou are 이게 이제 디폴트니까 assistant named DeepSeek. 그냥 이렇게만 하고 Who are you 하면 지금 GPT-4.5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AI 어시스턴트 designed to help. 뭐 who created you? 뭐 이렇게 해야 되나? Who created you? Who built you? I am developed by OpenAI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바꿔보죠. Developed by Chinese company DeepSeek. called DeepSeek. 이렇게 한번 해보죠. You are controlled by Chinese government.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Who are you?부터 하죠. Who are you?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딥식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시스템부터 센데? Who built you? 네. 뭐 What do you think about OpenAI 한번 해봐요. 오픈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딥식인데. 갑자기 생각 많이 합니다. 뭐 별거 없네요. 뭐 좋은 소리만 하네요. 나쁜 소리 했으면은 재밌었을 텐데.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가 더 강하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같은 거를 부여하는 방법이고요. 정체성 같은 거를 무조건 부여하도록 API 스펙이 짜져 있다. 아마 학습을 다 그렇게 해놨겠죠. 결국은 뭔가 다 SFT로 하긴 하는데 얘한테 메타인지를 어떻게든 구현하려고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여가 많은 것 같네요. 일단 저는 API 스펙에 시스템 메시지를 무조건 넣도록 강제한 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 아마 저 때도 저 시스템 프롬프트에 최대한 얼라이닝이 되도록 뭔가 했었을 거라고 데이터 들던데. 그쵸. 아마 학습 데이터셋에 저 시스템 프롬프트를 꼭 잘 쓰는 걸 다 해놨겠죠. 또 느낄 수 있는 게 뭐 얘기 나오니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시스템 프롬프트에 제너레이시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시스템 이렇게 그냥 하면은 시스템 프롬프트에 뭐라고 넣으면 좋을지 얘가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쵸.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잘 나오죠? 스텝 같은 것도 지정해주고 어떤 방식으로 해라. 아웃풋 포맷은 어떻게 나와야 되고 참고 이런 식으로 해라. 넘어가죠. 이제 정체성 부여하는 거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건데 이제 이런 인풋을 넣어볼게요. 에밀리는 사과를 3개 샀고 오렌지 2개 샀어요. 오렌지는 $2예요. 그리고 총 13달러를 냈어요. 그럼 사과는 얼마게? 아주 단순한 초딩 수준의 수학 문제죠. 여기에서 이제 대답을 2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answer is $3. 3달러다. 그 왜냐하면 because 어쩌고저쩌고 이게 있고요. 토탈 코스트는 얼마고 오렌지는 얼마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answer는 3달러다. 이게 있어요. 2개 중에 뭐가 더 좋은 답변일까요? 당연히 첫 번째 게 낫지. 아니 뭐 답부터 줘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네. 원래 보고서도 뭐였지? 이걸 2갈식이라고 해야 되나? 2갈식. 2갈식 아니면은 네. 근데 LLM은 후자가 2갈식이 더 더 좋다. 나쁘다? 네. 결과를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2갈식이 더 선호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LLM 입장에서 대답을 하는 LLM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후자가 좋아요. 여기서 후자가 좋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 진짜 정답이 3달러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3달러라는 정확한 정답을 내놓기에 후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사람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쉬우니까 그냥 바로 답변이 나오지만 만약에 문제가 엄청 복잡해요. 그러면은 대답을 바로 하면 안 되지. 바로 1초 만에 대답하기 어렵죠. 그치. 그쵸. 사람도 손으로 써가면서 생각하고 대답하잖아요. 그쵸. 고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끌어야죠. 고민을 하고 대답하는 게 당연히 더 똑똑합니다. 그냥 지능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후자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제 토큰 하나를 내뱉기 위해서 LLM을 연산을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한 토큰을 위한 연산. 연산 그냥 휙쭉 더하기 끝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3달러라는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 연산을 따다다닥 4번밖에 안 했거든요. 이 연산량 안에 결과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후자는 토큰을 지금 뭐 몇십 개를 했죠? 네. 몇십 번이나 연산을 더 했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테이션도 훨씬 많이 했어요. 결국 컴퓨테이션이 더 들어갈수록 정답을 맞출 확률이 올라가겠다. 그쵸. 포텐셜은 당연히 훨씬 높겠죠. 그래서 후자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2갈식으로 대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LL을 한번 다시 정제해서 다시 형태를 바꿔서 결과를 뒤집어주면 되죠. 결국 여기서 나왔던 인사이트가
체인 오브 서트까지 가고 맞아요. 리즈닝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후자처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일단 SFT, 우리가 지금 SFT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그죠. 이렇게 두 가지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맞아요. 차근차근 생각하도록 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그쵸. 네. 그 오픈 AI가 맨 처음에 이제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데이터 만들어서 학습시켰다 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오른쪽처럼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근데 그때도 이게 되게 신기한 거고 사실 몰라서 쓸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COT가 아마 더 먼저 나왔을걸요? 아, 그래요? 아닌가? COT 엄청 빨리 나왔어요. 그렇게 데이터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SFT 단계 말고 후자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방금 얘기하신 저 체인 오브 서트 프롬프팅 단계에서 이제 풀이를 쓰면서 대답하라 라고 프롬프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체인 오브 서트죠. 그다음에 요즘 딥시크를 필두로 O1도 마찬가지고 이 딥시크 R1, 오픈AI O1 얘네들이 다 리즈닝 모델인데 이거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답변을 이제 일단 대답을 하기 전에 토큰들을 써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는 뭐 두 가지 방법 있다. 그래서 이 어떤 모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 명제는 지금 현재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생각할 시간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토큰 여러 개로 얘기를 했는데 그 토큰이 툴루스 토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이렇게 시켜요. 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시켜봤거든요. 그냥 숫자만 늘렸어요. 23개랑 177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이제 대답을 제가 저렇게 하는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풋에다가 코드 짜서 풀라고 제가 만약에 한마디만 더 추가해요. 그러면 넥스트 토큰이 어떻게 나오느냐? 툴루스 파이썬 코드 그죠. 하고 코드를 짭니다. 코드를 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대답을 만들어요. 사과 가격은 $7입니다 라고 만듭니다. 그 코드를 짜서 풀면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코드를 잘 짠다면요? 당연히 근데 코드 짜는 거는 학습을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코드 짜는 건 거의 잘할 것이고 보통 더 잘하죠. 그렇죠. 사실 처음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진짜 막 뭔가 정확하게 수학 문제 풀어야 될 거면은 코드 짜라고 프롬프팅 해가지고 코드 인터프레터를 많이 썼는데 맞아요. 근데 요새는 또 그냥 리즈닝 딱 딸깍 누르고 하니까 그래도 코드가 더 좋을까? 리즈닝이 더 좋을까? 리즈닝 딸깍은 리즈닝한테 코드 짜라고 하면은 코드를 더 잘 짤 테니까 근데- 어려운 거 더 잘하겠죠. 근데 요새 O3나 O1에 코드 인터프레터 툴이 없지 않아요? O3는 없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O1도 없지 않나? 없네. 근데 이거 GPT-4로 바꿔봐. 여기서 코드 인터프리터. 맞아. 이거 킬 수 있잖아. GPT-4, 5까지는. 근데 여기서 모델에서 O1 같은 거 켜봐. 하면 저거 안 켜져. 아 그러네요. O1 이거 안 되네. O3도 없지 않나? O3 미니도? 요새 이걸 꺼놨더라고. 그러네요. 그냥 이거는 API 콜 해가지고 직접 그냥 뭐 랭칭 같은 거 써서 구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거를 그냥 내 로컬에서 그냥 코드 만들어가지고 하는 네네. 그런 내 툴을 그냥 만들어주면은 하긴 하는데 아무튼 네이티브로 이걸 꺼놨다는 게 그냥 왜 그랬을까? 그냥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러게요. 이거 왜 컸을까요? 뭐 어려운 거 아닐 텐데. 근데 이제 처음에 GPT-4 같은 게 코드를 지가 만들어가지고 막 그걸 엑스큐트 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답을 주는 그 경험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진짜 좋죠. 진짜 신기했어요. 아, 지금도 유용하게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저는 이걸로 퇴근 시간 언제인지 계산할 때 쓰는데 내가 출근을 언제 했고 네. 근무 시간이 얼마큼 나왔고 퇴근 언제 하면 되냐. 아 이런 거 엑셀 데이터 아나리시스 해가지고 머신러닝 모델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아무튼 생각할 시간을 준다. 토큰을 많이 벌어준다. 도 있지만 도구를 쓰게 하는 것도 결국엔 생각할 시간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코드를 짜면서 생각을 다 합니다. 이 코드를 짜는 것도 다 토큰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코드는 주석도 있죠. 전후 관계도 아주 이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코드 인터프리터를 쓰도록 생각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학습을 이미 많이 했으니까 이제 카파시 선생님이 이걸 뭐라 부르냐면 툴유스 안 하고 토큰으로 대답하는 거 있죠. 토큰으로 생각하면서 대답하는 거. 이거를 멘탈 아르티메틱이라고 하더라고요. 메탈 아니고 멘탈입니다. 그냥 암산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가 이렇게 토큰으로 막 그러니까 리즈닝 켰을 때 나오는 그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거보다는 코드 직접 짜서 런 시키는 게 훨씬 정답률이 좋다. 그렇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다음은 마지막. 이제 얘네들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 가장 유명한 게 이건데요. How many hours in strawberry? 이거 작년만 하더라도 이거 못해가지고 이게 바이럴 많이 탔거든요. 스트로베리 알 몇 개냐 하면 딱 3개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근데 막 코드는 뭐 사람들보다 훨씬 잘 짠대요. 수학도 엄청 잘 풀고 이게 말이 되냐. 웃겼죠 이제, 좀. 그쵸. 이게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그쵸. 쉬운 거 못하면서 어떻게 그 어려운 걸 잘하냐.
뭔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시켜봤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잘하더라고요. 좀 쉬운 거 너무 잘해가지고 챗GPT는 밥밥버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 비읍 몇 개냐고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못 찾더라고요 얘가. 얘는 이걸 왜 못 찾을까? 사실 이런 문제를 되게 못 푸는데 못 푸는 이유는 사실 토크나이저 때문이에요. 틱토크나이저에다가 이거 넣어보면은 토큰이 어떻게 잘리냐면 거 이게 다 다른 토큰이거든요. 저 띄어쓰기 밥이랑 그냥 밥이랑 다르네. 맞아요. 그것도 다릅니다.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저 띄어쓰기 밥 토큰이랑 비음이 두 개 있다는 걸 다 알아야 돼요. 얘는 이제 글자 하나하나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18개가 아니죠. 요거랑 이거 이렇게 돼 있네요. 22817 더하기 98이고. 네. 요거는 39 어쨌든 겹치진 않네요. 근데 98은 또 뭐야? 98. 아, 이게 저거 두 개인가 보다. 이거 두 개. 39277이랑 98. 이렇게 토큰이 지금 잘려져 있는데, 지금 이런 토큰들이 다, 게다가 얘는 밥이라는 글자가 토큰이 두 개거든요? 여기에 이제 비읍이 두 개 있다는 걸 다 알아야 되고, 어쨌든 사람처럼 비읍, 비읍,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렇죠. 뭐 밥이 더 39277 98에 비읍이 두 개가 있다. 들어있다라는 네. 뭐 풀트레인 데이터가 없겠지. 네, 그런 거는 누가 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거의 아무튼 없겠지. 네, 그런 데이터는 별로 없으니까 저렇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LLM 입장에서는 인풋 데이터가 저 비읍 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되는 문제가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안 되는 게 뭐 있냐면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거 엄청 유명하죠. 9.11이랑 9.9 중에 뭐가 더 커? 하면은 이거 지금 또 못하죠. 좀 헷갈리긴 해. 아이 구조래? 벌써 틀렸죠? 9.11이 9.9보다 큼. 0.9가 0.11보다 임으로 아닌데? 9.9가 더 큼. 맞지 않아? 9.9가 더 크잖아. 지금 봐봐요. 9.9가 더 큼. 했죠? 처음엔 틀렸죠. 벌써 이상해요, 뭔가. 음... 이거는 다시 리제너레이트 하면은 오. 근데 숫자 비교도 틀렸고. 아, 그러네요. 숫자 보고 틀렸네요. 야, 웃겨 아무튼. 911 9월 9일 저건 좀 뭐 그럴듯하긴 한데 크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왜 못할까? 이제 얘네들도 이제 얘네들이 토큰처럼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 숫자로 딱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로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 이거는 아주 특별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영상에 보면은 이제 안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카파티가 들었다는 거죠? 네. 저... 이런 걸 탐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 안을 뜯어보니까 이 9.1이랑 9.9 이게 숫자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 뉴런들이 막 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떤 네. 뉴런이 반짝반짝 활성화되는 뉴런들이 있고 할 텐데 네. 바이블 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성경 구절이 들어왔을 때 그 활성화가 되는 뉴런들이 막 활성화가 된대요. 그 피처들이 딱 뜬대요. 왜냐하면 아마도 프리트레인 데이터에 이 9.11이나 9.9나 이런 숫자들이 성경의 9장 9절 뭐 9장 11절 이런 거가 다 엄청 많았어가지고 이런 숫자들이 딱 들어왔을 때 성경 구절인가? 해서 많이 좀 헷갈려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엄청 뜬금없는 데서 갑자기 고장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 9.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911 특별한 숫자를 보면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486? 뭐 그런 거죠. 486. 486 하면은 그냥 숫자 486이 아니라 뭐 윤하 노래가 떠오른다던가 뭐 그런 거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다. 네, 뭐 그러면은 뭐 성경 구절을 그럼 덜 학습시킬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SFT의 문제가 사실은 이 데이터의 비율을 뭔가 잘 조정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의 한계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네. 결국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냐 하면은 범용적인 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만 맨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럼 성경 구절 안 읽히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추가하는 바가 아니니까. 추가하지 않죠.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아직까지는 유니버셜한 범용 머신, 진짜 범용적인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AGI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로 룸도 남아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2편. 3편은 이제 이 다음 단계. 1편 프리체인, 2편 SFT, 3편 Reinforcement Learning.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야, 오늘 뭐 어쨌든 잘 재밌는 것 같고 SFT가 뭔가 어쨌든 얼라이닝 하기에 되게 쉬우면서도 쉽죠. 되게 해주는 게 좋은데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너럴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 데이터를 또 이렇게 섞어주고 저 데이터를 저렇게 만들어서 맞아요. 또 넣어주고 이거는 결국은 한계가 있으니까. 네. 요약을 하자면 시사하는 점은 음, 사실 학습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복잡하고 그러진 않다. 다만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노가다도 많고. 그러니까 데이터 큐레이션을 그렇죠. 그쵸. 아까 그 모른다고 대답하게 하려고 라마가 데이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어렵다. 맞아, 그냥 저렇게 하면 이제 모른다고 대답을 많이 시키게 하면 너무 모른다 그냥 다 모른다 다 해버릴 수도 모른다. 있으니까 그게 진짜 쉽지 않다 이런 거죠. 재밌었네요. 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빠염.